직원들 고집 센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고집 센 직원이 왜 고집이 셀까요? 성격적으로 원래 고집이 센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 많은 친구들이 고집이 세요. 그러면 말하는 방법만 조금만 바꿔도 이 친구가 내 말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시작해라. 이번에 썸네일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은 업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라던가, 아니면 지금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굳이 썸네일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 컨셉에 맞춰서 바꾸는 건 회사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회사의 전략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신념에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신념을 인정만 하는 거예요. 인정만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상대방의 소신과 신념의 보조를 맞추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본인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만 핑거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회사 전략은 그게 아니야 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동의를 끌어내는 문장이 있어요. 상대방이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고집 부려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요, 그리고 또한 그러나 중에서 뭘 많이 써야 될까요? 그리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요것들 다 최면 언어들이에요. 최면 언어들. 최면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칭찬은 뭘 뒷받침하기 위해서 칭찬한 거예요? 내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문장을 바꾸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때요, 어감이? 네 말도 맞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선택폭을 넓혀주는 단어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근데가 그러나예요. 근데가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항상 반박하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근데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란 말입니다. 최고의 협상가는 그리고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평범한 협상가는 그러나를 자주 사용한다. 사실 그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건 설득이거든요. 설득하는데 그리고 앞 뒤의 문장에 아무런 논리관계가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이거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이 말한 말하고 전혀 논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라고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뇌가. 그래서 아예 논리관계가 필요가 없다.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팀장들끼리 회의하다 보면 반대하는 단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 의견에 굳이 맞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이겨도 감정이 상하면 나는 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상하게끔 하는 게, 서로 감정 상하는 게 사실 최악인 거예요. 저는 뭐 솔직히 뭐 알려져서라기보다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딱 등지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한 명을 적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바빠, 어떻게 하지, 너무 바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바쁘다고 해도 해결이 되는데 굳이 왜 다단계 내려가가 내 피부 이렇게 망가졌어?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그들은 그게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낯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동의하는 게 짱이에요. 내 편 만드는 거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 사람의 신념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정해주는 언어들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별거 아니죠. 혹은 맞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이런 단어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해결의 실마리를 오픈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형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관계는 절대 틀어지지 않아요.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러링, 매칭, 캘리브레이션 저희 영상에다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자세를 맞추고 단어를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치 반영하기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훌륭한 리더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어느 부대에 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 이등병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녹여가면서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걸 보고 안쓰러워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소대장이 나이가 보통 한 26쯤 됩니다. 되게 높은 것 같지만 나이가 어려요. 김이병,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이병이 제일 막내예요, 사병 중에서. 그 이등병 소대장 말을 듣고 취사장이 막 갔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어요. 뜨거운 물 주세요 그랬더니 군기가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혼만 나고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김일역을 지나가는 중대장이 있었어요. 중대장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지만 아주 높진 않습니다. 이 중대장의 나이가 28쯤 되려나? 김일병은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 하지? 그랬는데 아까 욕먹었는데 왜 가요? 안 가죠? 안 갔어요.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보호관이 지나갑니다. 행정보호관 나이가 보통 한 50쯤 되고요. 그리고 앞에 소대장, 중대장은 장교지만 여기는 부사관 출신으로 한 곳에 붙박이로 쭉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병 취사장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하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올 수 있어요.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 않겠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누구를 따를까요? 행보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직원을 챙긴다라는 게 친해지는 걸로 챙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게 내가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거면 엄청 감동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적인 감독 필 잭슨이 11번의 우승을 일궈냈대요. 11번의 우승이라는 건 11년간 우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11번이나 11년이나 우승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비결이라면 모든 선수를 편애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만 편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을 편애하는 것. 즉, 객관적으로는 다 공정하게 아무하고도 친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한 명 한 명하고는 다 유대관계가 있어서 한 명 한 명한테 내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수를 편애하는 겁니다.